자, 8차시 디딤 영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이제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이 되겠습니다. 등비급수의 활용 부분인데요.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첫 번째, 도형으로 접근하는 등비급수의 활용. 그 다음에 두 번째, 순환소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문제를 통해서 대체로 어떻게 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럼 먼저 도형과 관련된 등비급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등비급수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에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떠한 일정한 모양이 점점 작아지는 그 규칙을 유지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도형에 대해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그 넓이의 합이라든가 길이의 합 같은 것들을 구해나가는 과정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. 특히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등비급수의 활용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도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. 어떻게 푸는지는 좀 쉬운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 3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교과서에 예제 3번이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아마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문제를 다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그림 정도만 먼저 기록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처음에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. 근데 요거를 4등분해서 그 중에 한 칸을 이렇게 색칠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남은 하얀색 정사각형 3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그걸 마찬가지로 또 4등분을 해요. 그리고 조그만 거 한 개를 또 색칠해요. 또 조그만 사각형이 한 개를 골라서 4등분을 한 다음에 한 개를 색칠합니다. 지금 보시면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자,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색칠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할 텐데 이 넓이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처음 푸시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풀 거예요. 봅시다. 자, 지금 각각을 이제 정사각형을 4등분했다고 하니까 각 변의 길이는 2등분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쪽은 1이 될 거고 이쪽도 1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넓이,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1이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쪽 1, 그리고 요 길이 1 이렇게 돼서 또 4등분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서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 4분의 1이네. 자, 한 번만 더 가볼게요. 이쪽 2분의 1, 그리고 이쪽 2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또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두 번째 넓이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, 16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거. 그래서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이 정도 구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4분의 1 곱했고 4분의 1 곱했고 등비급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네요. 그러니까 이제 공비 R 값은 4분의 1이 되겠고 첫 항은 1이구나 라는 걸 찾아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등비급수 공식 있죠? 그래서 이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위아래에다가 4를 곱해주면 4 빼기 1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4구나 이렇게 구해주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. 맞아요. 올바른 풀이는 올바른 풀인데 이렇게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이게 일정한 규칙을 따라가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까지는 적어도 가주셔야 돼요. 그쵸? 그리고 이 첫 항과 두 번째 항 간의 그 곱해진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지금 문제는 괜찮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수능 문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게 되냐면 첫 번째, 이 첫 항 자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. 하물며 첫 항부터 구하기가 어려운데 두 번째 항은 쉽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 두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 항을 구하더라도 각각이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얘에서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되는지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. 그리고 대다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구하다 보면 시간 다 끝나요.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
자, 이번에는 선생님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해요. 자,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전체 이렇게 치고 있는 이 전체의 사각형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두 번째로 칠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사각형을 주목해 봅시다. 자, 지금 봤을 때 사실 여기 점점점으로 표현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죠. 보시면 여기 요것보다 한 칸이 적지 않겠어요?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. 자, 이 전체 큰 사각형 모양하고 여기에 있는 이 한 칸만 따로 떼어놔서 봤을 때 둘은 어떤 모양일까요? 사실상 축소된 모양 아닐까요? 그쵸? 첫 번째 거를 그대로 축소시키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선생님 한 칸 빠졌잖아요. 요거 한 칸 빠지고 여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, 이거는 무한히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 주목해 주세요. 그래서 여기 한없이 끝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,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한 칸 빼더라도 여기 전체 보면 결국은 요거 그대로 확대했을 때 큰 도형이 되는 거 아니겠냐는 뜻이죠. 실제로 이 전체 사각형과 요 조그만 한 개의 사각형은 지금 서로 닮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닮은 관계에서 넓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. 오케이? 자, 그러면 지금 닮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닮은 비를 구해봐야 되겠죠? 닮은 비는 지금 여기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사각형, 큰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였지만 그 다음은 1입니다. 그럼 요게 닮은 비, 길이 비가 되겠죠. 그래서 닮은 비는 2대 1이에요. 다시 표현하면 처음 거를 1이라고 뒀을 때 두 번째 거는 2분의 1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근데 지금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길이에요? 넓이에요? 그쵸? 우리는 넓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.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처음 넓이가 있을 때 그 다음 넓이로 가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겠는가? 즉, 이 두 넓이의 비율이 된다는 말이죠. 그러면 닮은 비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넓이 비도 구할 수 있겠는가? 라는 거예요. 구할 수 있죠? 자, 넓이 비 어떻게 구하더라?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비죠. 그래서 1대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구나. 즉 여기 처음 넓이가 만약에 1이었어요. 그 다음 넓이는 닮은 비 때문에 4분의 1의 넓이를 가져갈 거고요. 또 근데 여기 조그만 이 사각형과 그 다음 사각형 사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. 그럼 그 다음 넓이는 또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또 4분의 1이 되겠구나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등비 급수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처음 넓이가 1일 때 그 다음 넓이는 얼마인지 이 값이 결과적으로 다음 넓이로 넘어갈 때 곱해줘야 되는 값이 될 거고요. 그래서 얘가 공비가 된다. 그래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점점 축소되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공비의 값이 1보다 작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렴하는 등비급수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실제로 첫 항은 여러분들이 처음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 1인 거죠.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 이렇게 해서 3분의 4라는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처음 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어려워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첫 항 넓이만 신경 써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닮은 비 이렇게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대응되는 길이의 비를 구해줘서 그걸 통해서 넓이 비든 길이 비든 구해주는 방식으로 공비를 구해준다면 훨씬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축소되고 있는 도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단계를 정해 볼게요. 첫 번째, 첫 항은 무조건 신경 써서 구해줘야 된다. 첫 항 못 구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. 일단 첫 항은 구해야 돼. 자, 두 번째, 대응되는 길이를 찾아서 이제 닮은 비를 구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,
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.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길이 b 같은 경우에는 길이에 대한 공 b는 결과적으로 닮은 b랑 똑같아질 거예요. 닮은 b 자체가 길이 b거든요. 자, 근데 만약에 넓이 b를 구한다. 그러면 이거는 닮은 b의 제곱 b를 따라가게 되죠. 선생님이 편의상 닮은 b의 제곱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제곱 b를 따라간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를 1로 두고 그 다음 값, 아까 우리가 2대1을 1대2분의 1 이렇게 바꾼 것처럼 처음 거를 1로 맞춰주시게 되면 그 다음 게 바로 공 b가 나오게 될 겁니다. 이렇게 구해주시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결과적으로 기출문제는 다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교과서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렇게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. 그건 프린트에 같이 있을 거니까 같이 다뤄보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두 번째 활용 유형인 순환소수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기출문제로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. 교과서 내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보시면 0.9999999 이렇게 되는 흔히 우리가 0.9 땡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0.9 땡이라고 부르는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. 자,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방식을 써볼까요? x라고 하는 게 0.9땡, 즉 0.999999 이렇게 흘러가는 애라고 봅시다. 자, 그때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제 얘를 10배를 해보는 거죠. 그럼 얘는 9.99999 이렇게 반복이 될 테니까 얘는 끝없이 반복되니까 이 뒤쪽에 있는 소수점 뒤쪽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을 거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이것을 빼버렸을 때 왼쪽은 9x라는 깔끔한 값이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이 소수점 뒤쪽 부분은 서로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. 그래서 9구나. 그래서 x값은 1이겠구나 라고 구해주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. 이거는 중학교식 풀이 방법인데 요거는 약간 조금 사실 생각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9가 끝없이 간다고 해서 과연 10 때문에 10을 곱해서 그쵸? 우리가 10이라는 값을 곱해줌으로써 원래는 소수점이 여기 있던 소수점이 한 칸 뒤로 밀려난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한 칸 뒤로 밀려났는데도 과연 여기가 같아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? 그리고 과연 이쪽 뒤쪽에 순환마디가 같으면 뺐을 때 사라진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? 라는 거죠.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너무 어려운 개념이긴 하니까 아직 무한대를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납득하고 넘어가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비논리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정확한 수학적 방식으로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. 자, 근데 한번 살펴볼게요. 이 풀이는 잠깐 지우고. 자, 우리가 0.99999 이렇게 흘러가는 이 순환 소수는 사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자, 먼저 0.9라는 애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0.09라는 애를 더해줘요.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0.99 나왔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0.009를 더해요. 네 번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0.0009를 더해요. 이거를 끝없이 반복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순환소수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. 무한히 더한다면. 자, 그러면 지금 이 특징을 보시면요. 소수점이 한 칸씩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소수점을 한 칸 뒤로 미루려면 우리는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? 그쵸? 10분의 1이라는 값을 곱해줘야 되죠. 그러면 계속해서 한 칸씩 밀려나고 있으니까 첫 항이 0.9고 공비가 10분의 1인 등비 급수와 같은 애라는 거죠. 그러면 첫 항이 0.9, 즉 10분의 9니까 1 빼기 공비 10분의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.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10씩 곱해주면 10 빼기 1분의 9 다시 말하면 9분의 9니까 1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.
자, 그래서 0.9999999 이렇게 가는 애가 사실상 1이랑 같은 애더라 라는 약간 좀 놀라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등비급수를 이용하게 되면 무한히 더해나가는 과정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올바른 설명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순환소수의 값을 구할 때 순환소수를 이렇게 분수의 값으로 바꿀 때는 여러분들이 등비급수를 활용해 주시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등비급수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과 무한히 더해 나간다라는 개념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. 이제 한번 문제풀이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